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또 올랐어요. 자, 역시 전일에 21선을 계속 이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21선 위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 21선 위에서 반등을 해줘야, 즉 75,000원대를 이탈하지 말아야, 종가상으로 그래야 이 21선이 이제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옆으로 눕는다. 옆으로 누워야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이렇게 이제 우하향을 하던 애가 이제 전일서부터 버티기 시작을 하니까 또 오늘 또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76,00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던 게 옆으로 이렇게 누웠죠.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요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지난번처럼 막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것은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가격적으로는 75,000원에서 77,000원대 사이. 지난번에 이 캔들이, 얘가 이게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요 캔들의 저점, 시가 부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부근, 21선 부근, 그게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은 75,000원권에서 77,000원대 요 사이죠. 여기서 지금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지금 만드는 모습입니다. 요 구간에서 외국인이 싹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 외국인이 딱 올린 요 캔들 있죠. 요 캔들이 요게 외국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외인의 이 기준 가격이 이 캔들의 저가, 그 다음에 고가, 이제 요 사이라는 거죠. 요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외국인이 400만 주가 들어오면서 대량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 캔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으나 이 75,000원대를 종가상 장중에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전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21선을 타면서 쭉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21선을 깨지 않고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우표로 눕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우상향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야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정장 속에서도 일단 외국인이 오늘은 또 150만 주 들어오면서 기관이 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개인은 또 팔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때 같이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개인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게 또 음봉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사는데 개인이 팔았다. 이러면 또 이렇게 이 조정장 속에서도 아주 멋지게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 물론 또 오늘은 올랐으니까 내일은 또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7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77,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면은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바로 쌍바닥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73,000원대 이제 팍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요렇게 반등 나올 때, 요런 때 요때는 기관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또 요 캔들은 외국인이 들어왔지. 자,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이 자기네 기준 가격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그 기준 가격을 안 깨요. 안 깬다는 얘기는 얘네가 뭔가 있으니까 안 깨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산 가격을 손실나는 걸 싫어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9월 달도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9월 달까지가 뭐예요? 3분기. 그죠? 3분기가 완료가 되는 거고, 자, 요러고 나가지고 10월 달이 되면은 딱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면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는 안 떨어뜨리고 또 살살살살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한 이때쯤 되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또 8만 원 근처, 이 8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또 심리적인 저항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까지 올렸다가 실적 발표가 빵 나면은 또 떨어뜨릴지도 몰라요. 하여튼 얘네들의 실적 발표만 내면 좋게 나도 떨어뜨리고 나쁘게 나도 떨어뜨리고 그런 애들이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일단 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제 또 반등은 당분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때 한번 봐야 돼요. 실적 발표 때 좋게 나오면은 좀 떨어뜨렸다가 이 4분기 실적 또 혹은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항상 반도체는 4분기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예, 반도체는 4분기 때는 안 좋은데 1, 4분기 때가 좋으니까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명분을 4분기 때는 나쁘지만 1분기 때는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또 올리는 거고,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4분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뜨리는 거야 하고 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네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니네 마음이지만 우리는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할 줄 안다. 그렇게 해서 자, 요대로 좀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지수 조정기에 반등 그리고 또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슬슬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자, 외국인이 지금 거의 근 한 달째 지금 매수해요. 보면 이 8월 12일 날이 종가상 최저점으로 빡 찌고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이날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양봉이 다음 날부터 나오면서 이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외국인이 리포트를 엄청 안 좋게 이 반도체 안 좋다고 잔뜩 겁주면서 이거를 이 12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20%를 약 20%를 급락을 시켜놓고선 나쁘다 하고 해놓고선 이제 그때부터 사요.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진 거에서 V자로 올리면은 개미들이 또 달라붙으니까 안 올리고 요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 요 안에서 요 구간이 얼마 돼요? 요 구간이 한 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만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5일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5일선을 안 깨요. 그리고 11선 위에 그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안 깨요. 결국 가격은요, 10만 원에서 뭐 10만 2천 원, 10만 5천 원, 뭐 그 정도예요. 그죠? 10만 한 5천 원 전후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봤자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뭐 한 1, 2%예요. 1, 2%를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요 안에서만 움직이면서 개인들은 여기서 다 팔았죠. 팔고 외국인들만 쭉 사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지키면, 제가 항상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내려와서 내 밑으로 내려온다. 이평선이 지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내려와요. 점점 내려와서 다 내 밑으로 왔어. 결국 이 소리는 뭐예요? 이평선은 밀집이 돼 있는 거고, 이 밀집이 되면은 확산이 나온다. 확산이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외국인이 쭉 사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지가 여기 바닥에서 지금 딱 한 달이에요. 오늘이 9월 13일이고 이때가 8월 13일이에요.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거의 뭐 하루 이틀 뭐 잠깐 이 소량 매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다 매집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슬슬 올라갈 때가 됐다. 왜? 9월까지 하면 똑같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쁘다고 해놓고선 개미 털고선 올리는 거는 대형 세력인 외국인이나 또 뭐 이런 그 급등주, 테마주를 하는 이 소형주나 똑같다. 세력들이 하는 짓은. 예, 그래서 이 등락의 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쫙 보다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올라가게 생겼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10만 8천 원 딱 요 정고점. 자, 여기 이제 넘게 되면은 이제 일단 60일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9월 달 지나서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 달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직전 고점이 어디요? 딱 직전 고점 여기죠. 여기가 바로 뭐가 있어요? 120일선하고 중심선이 딱 있어요. 그러면 중심선하고 120일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여기 올라가면은 맞고 떨어질 거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어디예요? 그죠? 일단 목표는 여기 이 전고점 요 부분까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도. 자, 외국인들이 아마 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얘네가 여기서 잔뜩 매집해놓고선 올라오면 여기까지 갔다가 안 팔면 또 이제 올라가는 동안엔 팔겠지. 팔고 또 이제 조정받고 또 다시 사가지고 진짜 좋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여기를 갖다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한 후의 얘기고 일단 1차 61선, 2차 121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요. 자, 카카오 오늘도 예, 주가가 전일에 금요일 날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이렇게 V자로 가기는 힘들다. 예, 악재가 터져가지고 가는 애들은 예, 그리고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야 일단 살짝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카카오 때리기잖아요. 주말에도 보니까 계속 카카오에 대해서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지난번 금융 규제 외에도 예, 카카오가 이제 너무 커졌다. 뭐 골목 상권까지도 다 잡아먹는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예전에도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예, 항상 있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 사이에 카카오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한마디로 하면 카카오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좀 환원을 하고 한마디로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카카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고 이러면은 또 주가가 저점 찍고선 또 반등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니까 금융위 공정위 압박에 카카오 김범수 직접 상생안 발표한다. 이러고 또 뉴스가 났네요. 오늘 오후 한 3시 반쯤에 예, 뉴스가 또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거 뉴스 났다 그러다가 주가가 바로 반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쉬어야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쉬었다가 설설 이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제 근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5일선 위로 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봉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하방을 이제 막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확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하방을 갖다가 이제 조금 가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 거래량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제일 터진 거래량에서 이렇게 조금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급으로 줄어야지. 이렇게 지름 없는 이 정도 평년대 거래량만큼 줄어야 줄고 이제 안 나오는 게 있어야 주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을 때에 이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냐면은 LG화학 봐봐요. LG화학 빵 떨어진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자, 이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이 되면서 이때 봐요. 이 평상시에 거래량이 이 정도쯤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 거래량만큼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5일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던 게 끝났죠. 이런 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 봐요. 계속 5일선을 못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졌어요. 얘는 특히 1차 하락이 나오고 버티다가 2차 하락이 여기 거래량이 또 빵 2차 거래량이 터지면서 2차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악재가 나오고 나가지고 2차 하락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가 거의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5일선 위로 봐요. 5일선 위로 안착을 딱 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래량이 예, 평년 거래량으로 딱 줍니다. 예, 이 얘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게 되면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급락하는 이거는 일단 끝난다. 한숨 돌린다. 그러면 카카오가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줄음과 동시에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 이 또 요즘 잘 떨어지고 있는 애가 있죠. NC소프트. 이거 봐요. NC소프트 보면 5일선 위로 안착을 못해요.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씩 이 캔들의 길이가 짧죠. 캔들의 길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거래량은 캔들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년대 거래량의 한 2-3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이 줄었지만 예, 이 최고 거래량 빵 터졌을 때보다는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누군가는 주야장창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NC소프트가 당장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5일선을 타요? 못 타잖아요. 네. 5일선 따라서 5일선이 이렇게 해서 5일선 밑에 붙어가지고 대롱대롱 떨어지잖아요. 5일선하고 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순간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줄고 더 이상 매도세가 없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반전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요런 모양이 되면은 참 이게 지금 이제 지루하게 이제 가는 거고, 예, LG화학 같이 한번 팍 떨어지고 나가지고 5일선 위로 탄 다음에 안착을 하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거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더 안 좋게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NC소프트의 짝이 나느냐, LG화학 같이 일단 반전에 하락세를 멈추느냐, 그거는 거래량의 주름과 5일선 위에 안착하는 거에 달렸다. 자, 그래서 그 한번 추이를 계속해서 보면서 저점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섣불리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잘 관찰을 했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할 때 요때 타이밍을 한번 봐야겠다. 계속해서 제가 카카오를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요.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조금 다르죠. 제가 이 처음에 떨어지고 두 번째 날 떨어질 때부터 이제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제 조금 다르다. 어차피 규제의 직격탄은 네이버 쪽보다는 카카오 쪽을 때리는 거고, 카카오 때리려고 지금 이렇게 이 규제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찾아봐도 거의 뭐 정치권,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카카오가 더 직격탄을 맞는 거고, 네이버는 같은 IT 기업이니까 덩달아서 내렸다가 딱 보니까 카카오 얘기네. 그러면 네이버는 조금 비껴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틀 동안 떨어지고 나서 일단 반등. 물론 전일 반등한 것보다는 오늘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40만 원대를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전일에 네이버가 4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난번 좀 이렇게 봐야 돼. 이제 이거는. 그때 기준봉이 생기면서 빵 쳤을 때 요 날이요. 요 날. 장대양봉 날. 이때 이 날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날이다. 왜냐? 그동안 40만 원대를 돌파를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장대양봉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40만 3천 원이 딱 찍고 가는 그 점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는데, 정확하게 40만 3천 원 찍고선 이제 반등이 나왔죠.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다가, 자, 이런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팍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이 저점을 결국은 안 깨고 버티는 모습, 자, 즉 지지하는 모습이 이 전일 캔들에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40만 원을 그러면은 안 깨면 얘는 이제 반전이 돼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봐요. 카카오는 아직 5일선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내려오려면은 멀었는데, 네이버는 오늘 5일선을 딱 닿았어요. 예, 조금 다르죠? 이렇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는 5일선을 오늘 딱 찍고, 그러니까 40만 원 이하로 안 떨어지고 40만 원 사이에서 버텨만 주면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버티면은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5일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세는 멈추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선 내려오고 21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시 올라타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올라탈 때 누가 들어오느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들어와요. 그죠? 아직은 안 들어오고, 기관에서 전일에 조금 들어왔다가 오늘은 또 팔고 개인들만 주야장창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얘가 뻗어서 올라가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일단 개인이 버티고는 있으니까, 자, 개인이 여기서 산 거를 요렇게 외국인이 올리면 개인이 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팔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돼서 네이버도 40만 원대 지지하면서 일단 5일선 탄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이제 일단 그 조정권으로 이제 들어섰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80만 원 고점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지난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뭐 저는 일단 삼성 SDI 쪽은 이제 관망이다. 자, 왜냐면 삼성 SDI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비싼 가격인데, 이 삼성 SDI를 끌어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지금 조금 삼성 SDI의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BM, 뭐 첨보, 일진머티리얼, 이런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LNF, 자, 이런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 갈 게 아니라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일단 탈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쪽으로 매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삼성 SDI를 2달 전, 벌써 석 달 전이네요. 6월 달이니까 6월 달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 목표한 이 고점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그 올라갈 때 누가 들어옵니까?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오늘 봐요. 이게 오늘 LNF가 또 한 24%나 초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올라요.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쪽, 이 얘기는 벌써 제가 2달 전, 석 달 전에도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삼성 SDI가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더 많이 올라간다. 자, 왜냐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양극재 회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자, LG화학은 좀 별로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니까. 그런데 또 악재까지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배터리는 전 세계 1등, 2등을 다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극재는 누가 내는 거예요? LNF가 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은 조금 있으면 LNF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한 이후에 살살 올라가고 있는 LNF가 또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전고점 근처에서 돌파하는, 항상 전고점 근처에 이렇게 왔을 때가, 돌파했을 때 큰 시세가 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자, 그래서 오늘 이 LNF도 또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급등했을 때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라리 못 잡았으면 기다렸다가 또 좀 이렇게 빠지면 그때 사면은 또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항상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기 전에 사든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이때 사든지, 항상 그러죠.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못 샀다. 전고점 직전 근처에서도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또 지금 기다리면 또 떨어지겠죠. 이때도 봐요. 올라갔던 거를 다 떨어뜨리니까 또 올라가요. 다 떨어뜨리면 또 올라가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삼성 SDI에 들어갈 돈이 조금 더 수익을 잘 내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도 지난번 이때가 신호탄의 날이었고, 제가 이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요 꼭대기 여기까지를 봤는데 뭐 거기까지 다 왔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뭐 엠벨러 보니까 반등 나오고 하다가 21선 딱 돌려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최근에 종목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다시 하니까 싹 하고 돌려보죠. 즉 2차 전지는 결국은 계속 가요. 테마가 아주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꼭대기에서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또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테크놀로지도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안 깨니까 이제 올라갔어요. 자, 20만 원까지 다시 내려올라 그러면 한참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0일 정도만 내려와 줘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항상 좀 기다리면은 또 좋은 자리가 온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봐야겠죠. 자, 보면 코스모 화학, 또 코스모 신소재.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또 이 거래량이 슈퍼 거래량이 나오면서 얘도 오늘 한 17%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직 급등 안 한 애를 봐야겠죠. 보면은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 자,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또 이 급등 이후에, 자, 이 2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자세를 딱 잡는 모습이 지금 나왔다. 자, 지난번에 이제 2만 원대권에서 18,0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만 원권 돌파를 위해서 이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긴 코스피인데 조금 이제 이 중소형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 쪽보다는 이 삼성 SDI나 LG화학에 공급을 하는 공급업체들, 이 공급업체들의 가격적인 탄력성, 상승력이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쪽을 이제 한번 봐야 돼요. 위드 코로나. 이게 지금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쪽이 바로 항공주들이죠.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애들은 수급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보니까
자, 외국인 기관이 지난번에 여기 올라갈 때, 지난번 찍고 이게 반등이 쭉 나왔을 때에 이때 외국인 기관이 쫙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고 정고점이 딱 여기죠. 요 31,000원대. 31,000원대까지 외국인 기관이 싹 쌍끌이로 들어온 이후서부터는 31,000원서부터는 바로 올리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제 저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그냥 요 30,000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나오는 것은 조금 적고 들어올 때가 많죠. 그러면은 요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요 31,500원대 잡아요. 요렇게 줄을 쫙 쳐가지고 보니까 자, 요 가격대죠. 자, 60일선 요 가격대를 계속해서 넘으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넘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왜냐면 60일선을 다 밑으로 끌어내렸으니까. 그럼 위에 지금 이평선이 없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또 반등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투어. 자, 하나투어도 보면은 얘는 또 기관에서 쭉 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네요. 예, 기관에서 쭉 매수를 하고 근데 간간히 이제 외국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주가가 지난번 엔벨롭 찍고 반등을 쭉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투어도 일단 직전 고점이 82,500원대예요. 자, 딱 요것도 똑같죠. 예. 이 대한항공이나 위드코로나 종목들 중에 이 수급이 들어온 애들,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애들의 모습은 지금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다. 자, 이 전고점을 바로 여기까지는 넘지는 못하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조금 보이면서 수급을 갖다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올라왔으니까 요 부근에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82,500원을 돌파를 시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종목도 지금 이제 지수 조정기 대형주들이 이렇게 8월 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두들겨 맞고 또 9월 달에는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두들겨 맞고 또 NC소프트, LG화학 또 두들겨 맞고 이렇게 막 그 초대형주들 시가총액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두들겨 맞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또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위드 코로나 이런 종목들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들이 떨어지기 직전의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왔어요. 그죠? 다 이 55,000원권, 이 떨어지기 전 자리까지는 이제 올라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해가지고 전고점 돌파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떨어진 폭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었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또 이 반등을 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최근에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여기서 사가지고 요만큼 먹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요 물량을 또 소화를 시키고 또 반등 줘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조정이 되려 그러고 다시 반등의 기회를 삼으려 그러면은 21선을 깨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21선을 지금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전일에는 이제 양봉이 하나 딱 나왔는데 오늘은 또 지수가 좀 삐리삐리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또 이제 21선 위에서 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또 현대건설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요.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가 또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이때는 또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 파는 것을 기관에서 받았죠. 자, 요번에도 또 조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사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딱 지지하고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기관이 사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주면서 외국인 팔고 또 55,000원 전고점 돌파할 때 기관이 사고 자, 이렇게 되면서 한번 다시 한번 21선 찍고 다 반등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요것은 21선을 잘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DLENC요. DLENC는 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관의 수급이죠.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145,000원대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한번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강하게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한 이후에 이 145,000원대를 깼죠.
깼다가 엔벨롭 찍고선 반등 나오면서 14만 5천 원까지 다 올랐죠. 자, 이제 올랐으니까 떨어지기 전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요 밑에서 사가지고 요만큼 수익 난 애들 요 물량이 또 이제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 물량이 이제 소화가 돼요. 즉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거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자, 이때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관에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13만 5천 원대, 자, 이 13만 5천 원대 21선 부근을 일단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안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지금은 기관이 또 이제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팔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 왜냐면 벌었잖아. 예, 수익이 요만큼 났잖아요. 났으니까 좀 일부를 또 팔아가지고 좀 챙기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또 사겠죠. 자, 그래서 DL ENC는 기관에서 들어와 주는 거를 좀 계속 체크를 하면서 14만 5천 원대를 돌파시켜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한번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21선 위로 이제 올라서는 척 하다가 뭐 애플과의 이슈가 없어졌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21선을 밑으로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올려요. 예, 오늘도 외국인 기관은 팔면서 아직 수급적인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대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쭉 떨어진 다음에 저점에서 또 이 매수 찬스를 잡으면 또 이 쌍바닥을 만들고서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는 쌍바닥 찍고선 저점의 패턴을 만드는 거, 이것만 지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이 쌍바닥 찍고 만들 때에 21선을 돌파시켜 줘야 돼요. 이 21선을 돌파시켜 줬을 때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빡 하고 들어와 줘야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아직은 조정 기간이고, 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 이제 나오기를 한번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관찰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전일에 애플과의 또 얘기가 있어서 이제 한번 확 내렸는데, 그거는 이미 이 명분이 끌어내리기 위한 명분인 거지 실질적인 악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다 1월달 2월달에 애플과 안 한다고 다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뭐 새삼스럽게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로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은 또 이렇게 버티는 캔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아는 이렇게 조정이 딱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외국인이 쭉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또 조금이나마 들어와 주면서 기관도 들어와 주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은 기아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 외국인이 계속해서 샀으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또 악재를 빌미 삼아서 주가를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다지고선 또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기아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 즉 84,000원대 위로 다시 빨리 복귀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은 계속 그냥 이 안에 있어요. 이 5만원이라는 이 박스권 저점 찍고 그 다음에 54,000원대 박스권 안에서 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하루는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가 기관도 같이 들어왔다가 또 조금 팔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딱 포인트는 54,000원 돌파냐 아니면은 5만원 깨지느냐, 이것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는 지들끼리 주고받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물량을 쫙 모아놓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자, 이런 게 불거지면 KB금융 또 금융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입니다. 관망.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37,000원대에서부터 자, 요 4만원까지. 자, 여기 박스권이죠. 자, 여기에 지금 이평선이 다 밀집하고 있다. 일단 61선 따라서 61선 넘지를 못했는데 이 61선을 따라서 지금 다 내려왔어요. 근데 주가는 특별히 뭐 37,000원을 깬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수급적으로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38,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한동안 이평선을 다 밀집시켜 놓고 자 121선까지도 이제 다 밀집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때쯤 되면 시간이 좀 흘러서 연내 또 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국내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죠.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지난번에 자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 터진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 애플의 부품 공급설이 또 부각받으면서 21선 위로 올라섰는데 그걸 또 다음 날부터 계속 다 빼요. 뺐다가 저점 부근까지 오니까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또 뿅 하고 나왔는데 자 나오고 나서 21선 위에선 지금 한 15만원대를 다시 돌파해 주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오늘은 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21선 밑으로 이제 좀 내렸어요. 자 그런데 14만원대만 안 깨지면 됩니다. 14만원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LG전자한테는. 지난번 악재 때, 이 악재 때 떨어졌어도 14만원대를 안 깼어요. LG화학은 추가적인 2단 하락이 나왔지만 LG전자는 안 깨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플과 이슈 때문에 크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미들 들어온 물량들을 좀 어느 정도 또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만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은 또 이때는 샀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외국인 기관은 여기서는 또 주해장창 팝니다. 자, 그게 아직까지 LG전자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방씩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빵 터지고 또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또 빵 하고 오르고 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14만원대라는 부분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도 14만원대만 지켜주면 21선 다 이제 내려오죠. 다 밀집시켜 놓고선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자 14만원대만 안 깨지면은 LG전자는 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면이 아직은 이제 별로예요. 뭐 개인들만 주야장창 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14만원 지지받고 다시 올리려면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요 장대 양봉 들어올 때는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부분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LG전자도 이 14만원대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 있으면 좀 자세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종목들 어디다 물어볼 때도 없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시청자 상담 시간에도 하고요. 시청자 상담 외에도 또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